시마노가 앞서 얘기했지만 프리윌로 시작한 회사잖아요. 사실 저는 진짜 정확히 시마노가 뭘로 시작했는지 네. 이게 자전거 산업에서 프리윌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시마노 자체가 진짜 프리윌로 시작한 건가요? 시마노 자체가 프리윌로 시작한 거예요. 낚시가 먼저가 아니에요. 낚시는 한참 뒤에.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시마노는 낚시로 돈을 벌고 자전거는 그냥 취미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제가 들어왔거든요. 네. 사실 완전히 거꾸로인 거네요. 완전 거꾸로죠. 이런... 시마노는 철공서였고 철공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네. 포켓을 만들고 스프레켓이 프리윌이니까 가운데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베어링과 이 레쳇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리윌의 강자였고 프리윌로 엄청나게 명성을 얻어요. 그 다음에 진짜 시마노의 명성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 3단 내장 허브. 지금 브롬톤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네, 3단 내장 허브를 발표를 하는데 네. 그게 1957년이에요. 내장 허브가 쉬운 일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얘네들은 라체 시스템의 천재적인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왜 복잡하게 뒤에서 뭐 디레일러가 움직이고 하면서 네. 뭐 카세트를 왔다 갔다 해 그냥 내 허브에 넣으면 되는데. 뭔가 지금의 논리는 좀 그냥 확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때는 그래도 잘 먹혔나 봐요 그게. 왜냐면 유럽은 네. 로드 레이스잖아요. 네. 일본은 마마짜리예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 네, 그쵸. 훨씬 특화된 시장이기 그쵸. 때문에 소위 쌀집 자전거. 예,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복잡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쓰기 네. 편해야 되고 그쵸. 고장 안 나야 되고 고장 나더라도 통째로 그냥 확 바꿔버리면 되고. 수리할 게 없죠. 그냥 바꾸면 되고. 그렇죠. 네. 시마노 3단 허브가 고장이 안 났어요. 진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 어마어마해서 유럽에서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뭐 상대가 안 돼. 그럼 그 3단 내장 허브를 사이클에도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이클은 나중에 들어와요. 예. 이거 그럼 지금 다 그냥 자전거 얘기이신 네. 거예요? 시마노는 네. 라이프스타일 자전거를 먼저 시작을 했고 네네네. 사실 프리윌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트랙 자전거나 경륜차에도 썼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쪽에서 나름 픽시를 만들었으면 튼튼한 코브가 되니까 그쵸. 시마노의 기본 베이스는 이 라이프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캄파뇰로랑 시마노랑 좀 출발점 자체가 이쪽은 훨씬 더 약간 어떻게든 레이스로 더 멋있게 더 빠르게 이쪽이었고 시마노는 우리 모두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낚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네들이 거의 70년대에 만들 거예요. 되게 최근의 산업이네요. 네. 70년대면. 이게 자기들이 베어링, 네. 라쳇 이쪽에 워낙 잘 만들고 네.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낚시 릴도 라쳇과 베어링이잖아. 그렇죠. 똑같이 생긴 그냥 이렇게 돌려놓고 거기다 그냥 실감만 뭐 실이랑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거죠. 그쪽에 예. 그냥 프리미엄 시장 한번 해봐 했는데 괜찮네. 이게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잘 된 거네요 사실. 네. 너무 잘 만들었거든. 자전거에 비하면 내구성이 워낙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기술 갖고 낚시로 접근해서 낚시로 네네.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아요. 네네. 현재 매출로 보면 낚시가 시마노 전체 매출의 25% 20% 정도, 자전거가 75에서 80 정도. 사실상 낚시랑 자전거에 몰빵된 회사긴 하네요. 뭐 나머지 산업이 없네요. 로잉도 좀 건들긴 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노를 만드나요? 로잉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트. 그럴 수도 그러네요. 그 어디 테크놀로지 들어갔나 했더니 그 의자 움직이는데 들어가네요. 네. 그쪽도 베어링과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네. 베어링이네 거기에. 그쪽에서 조금 로잉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로잉을 어떻게 잘했는지는 로잉에 대한 스토리가 그 다음에 별로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시마노는 70년대 산악자전거가 태동을 해서 80년대 왕창 크고 90년대 레이스로 올림픽 경기로 딱 올라가면서 스포츠로 완전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때 사실상 80년대 빈집털이를 한 거죠. 산악자전거. 사실 80년대 초반까지는 선투어가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선투어를 썼었거든요. 그때 선투어랑 시마노랑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가 85년 이후로는 이제 시마노로 확 넘어가서 사실상 빈집털이죠. 아무도 없어. 경쟁자가 없는. 심지어 이때는 아직도 스램은 존재도 하지 않을 시기고. 스램은 뭐 시작도 안 했던. 그래서 시마노가 이제 돈을 쫙 산악자전거를 벌고 있을 때 스램이 80년대 후반쯤에 딱 나와요. 그립 시프트를 아시나요? 그 돌려서 변속하는. 저 입문할 때는 쓰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따릉이 그립 시프트 쓰요. 그렇죠. 네네네. 시마노나 이런 데서 보급형에서 쓰고 있는데 그립 시프트를 스램에서 처음으로 딱 만들어서 스램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럼 세상의 그립 시프트는 스램 통해서 처음 이제 공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그립 시프트를 산악용으로 시작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이게 얘들이 로드에 먼저 한 거예요. 어디 들어가죠? 로드 제일 끝에 드랍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돌리게 해놨어요. 논리적이긴 하네요. 네, 네. 망했겠죠 당연히. 네, 근데 뭐 이거 좀만 당기면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왜 그랬는지는 알겠는데 잘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바로 접었어요. 바로 접고 야 이거를 산악자전거에 쓰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히트를 친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마노가 이제는 90년대에 들어와서 경쟁자를 만난 이때까지 계속 혼자서 잘 해먹고 살다가 밀고 땡기는 걸로 하는 네. 이거는 완전 획기적인 혁신이었거든요. 시마노에서 만든 그쵸. 이 래피드 파이어 네. 변속기는 완전 혁신이었는데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얘네들 돌린대. 와씨 뭐지? 저게 트러블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네. 실제로 그럼 트러블이 안 났었나요? 났어요. 하긴 뭐 사람은 지금도 그런 쪽에서는 좀 이미지를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트러블이 난다. 트러블이 있었고 관리가 쉽지 않았지만 가볍고 뭔가 시크해 보여. 그렇죠. 뭐가 달린 게 없으니까. 요것만 싹 돌리면 탁 바뀌니까. 90년대 산악자전거는 생각보다 이 스타일에 조금 진심인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시크한데 이거 탁탁탁 하는 게 괜찮아. 한 번에 확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트러블 생기면 캡을 또 갈지 뭐. 약간 뭐 자전거 업계에 뭐 르네상스라면 르네상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스램이 90년대 특히 한 중후반부에는 이제 그리시프도 돈을 엄청 벌고 시마노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자기들이 자체 개발 R&D 투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스램은 독특하게 인수를 했어. 업체들을. 하긴 그 기조는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에 있었던 작스 같은 독일의 이거 되게 유명한 프리미엄 체인을 만든 애들이었거든요. 그쪽에 있고 인수하면서 이제는 체인이나 카세트 같은 아주 단단한 거를 만드는 가공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금속류 가공법 그다음에 락샥 인수하고 아비드 인수하고 아비드 인수해서 디스크 브레이크 만들고 트루바티브 인수해서 크랭크 만들고 비비 만들고 다 사놓고 보니까 구동되네? 집 인수해서 휠 만들고 그다음에 쿼크 인수해서 파워미터 붙여 거기에 뭐 타임 페달 가져와가지고 페달도 만들고 뭐 그랬더니 와 우리는 R&D에 투자한 것보다 이게 더 싼 것 같다는 느낌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실용적인 요번에 이제 STU 갔다 오면서도 느꼈던 건데 스램은 효율에 좀 약간 광적으로 집착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미국 회사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용 대비 이게 현실성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거시적으로 보니까 R&D보다 인수가 더 쉽고 빠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마노는 계속 R&D였거든요. 그렇죠. 내가 개발해서 내 철학에 담긴 무언가. 그렇게 스램까지 딱 나오면서 현재 21세기는 스램과 시마노의 양파전으로 딱 돼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뭐 말이 양파전이지 사실 여전히 좀 체급 차이는 좀 있죠. 전체적인 등급으로 보면은 뭐 10만호가 이만하면 스램은 요만한 등급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퍼포먼스 등급만 딱 보면 와 이제는 경쟁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동호인들은 야 다 스램 쓰지. 그쵸.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고. 심지어 스램에서도 MTB는 우리가 왕이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뭐 시마노는 여전히 산악자전거 잘 나가고 있긴 한데. 그럼요. XTR 얼마나 잘 나가는데. 그리고 로드도 이번에 월드 투어 팀 8개 팀이 스램을 써요. 10개 팀이 시마노 쓰고. 반반 이거 반반 먹는 거니까. 하나 더 가주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얼마든지 돈만 좀 더 쓰면 넘어오는 거니까. 야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야 시마노 입장에서는 저 직콕만 하던 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일 거고 스램 같은 경우는 야 드디어 우리가 쟤네랑 비벼볼 만해졌다. 또 기분 좋을 테고. 깜파뇰로랑 시마노는 거의 한 세기를 경쟁을 했는데. 그렇죠. 스램은 이제 나온 지 30년 이것들이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자산시장에 나타난 비트코인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이거 완전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뒤집어 푼 거예요. 깜파뇰로랑 시마노, 그러니까 이태리랑 일본이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긴 한데 둘 다 오타쿠 기질이 있어. 그냥 그쵸. 자기 거를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기질이 있는데 또 자기 나라 부심도 엄청나고 장인 정신도 엄청난 나라들이고 내가 잘 만들면 내가 최고고 내가 잘 만들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램은 제가 잘 만든데 저희가 이거 우리 거 하자. 그쵸. 일종의 저희가 뭐 회사 운영할 때 이제 똑똑한 친구들 보이면 스카우트 해오는 느낌으로 너 똑똑하구나, 너 구동기를 만들어라, 너 휠 만들어라 하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스램은 아주 빠르게 이제 기술력과 퍼포먼스 쪽으로 확 키워서 지금 시마노랑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한 2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그렇죠. 된 거죠. 20년이면 지금 뭐 여기 적힌 대로라면 스램이 지금 90년쯤에 이제
나타난 건데 그럼 지금까지 한 36년의 그 나이가 거의 뭐 이제 뭐 한 40살쯤 돼가네요. 그 즈음에 벌써 저 거대한 약간 소위 공룡들이랑 지금 그렇죠. 경쟁을 하는 거니까. 100년 넘은 애들이랑 야, 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야. 그 네. 시마노랑 캄베노를 보기에는. 그렇죠. 지금까지 브리프하게 네. 구동계들 브랜드들의 주요 네. 구동계들의 그렇죠. 역사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 이제 21세기의 주요한 시마노와 스램의 구동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